여기 한국의 교육 문화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는 한 교육 심리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독일과는 전혀 다른 한국의 교육 방식을 믿을 수 없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두 나라의 교육 문화 차이가 있는 건지, 또 그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건지 저와 함께 사연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레어 뮬러예요. 올해 38살이고 독일 베를린 근처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어요. 도시에 있는 대학에서 교육 심리학 교수로 일하고 있는데 지금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안락의자에 앉아 있는 이 순간만큼은 전문가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네요. 오히려 길을 잃은 기분이고 걱정이 가득해요. 사실 제게 맥스라는 아들이 있는데요. 이제 12살이에요. 그런데 요즘 맥스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오늘은 특히 힘든 날이었어요. 맥스의 학교에 학부모 상담을 위해 다녀왔거든요. 학교로 가는 내내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길 바랐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맥스의 담임 선생님인 슈미트 선생님은 평소에 아주 친절한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피곤하고 짜증이 난 모습이었어요. 죄송해요. 뮬러 말했어요. 하지만 맥스의 행동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선생님은 맥스가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항상 꼼지락거리거나 소음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가끔은 손을 들지도 않고 대답을 소리치기도 하고 다른 아이들과 말다툼을 벌이기도 한다고 했어요. 슈미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제 얼굴이 점점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창피하고 슬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저는 수년 동안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는지 연구해왔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드렸는데 정작 제 아들은 도와줄 수가 없네요. 선생님의 다음 말이 저를 더 가라앉게 했어요. 맥스가 ADHD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제 아이에게 적용된다는 말을 듣는 순간 마치 가슴에 주먹이 날아오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맥스는 원래 참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물론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조금 장난기가 있긴 했지만요. 그런데 이제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얼마 전 한 이웃이 맥스가 주차된 차 위에 올라가는 걸 봤다고 저에게 말했어요. 지난주에는 학교에서 싸움을 하기도 했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학교 어땠어? 아무렇지 않은 척 물어봤지만 맥스는 게임에서 눈도 떼지 않고 어깨만 으쓱했어요. 저는 그와 상담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고 행동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지만 너무 피곤하고 감당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의 방문을 닫고 걸어 나왔어요. 지금 이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이 순간 눈물이 날 것만 같아요. 남편 데이비드가 방에 들어오네요. 제 얼굴을 한번 보고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챈 것 같아요. 힘든 하루였어. 그가 제 옆에 앉으며 물어봐요. 저는 눈물이 터질까 봐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데이비드는 제 어깨를 감싸 안아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도 걱정이 느껴져요. 그도 저만큼이나 길을 잃은 기분일 거예요. 저는 창밖의 조용한 거리를 바라봐요. 이웃집 아이들이 밖에서 놀면서 웃고 떠들고 있네요. 맥스도 저기서 놀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 혼자 보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아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맥스와 대화도 나눠봤고 보상 시스템도 도입해봤어요. 말을 안 들을 때는 특권을 박탈하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심리학자로서 저는 모든 아이들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떤 방법이 한 아이에게 효과가 있다고 해서 다른 아이에게도 효과가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엄마로서 저는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답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슈미트 선생님이 제안한 ADHD 평가에 대해 생각해봐요. 한편으로는 맥스의 행동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진단이 내려지는 것에 안도감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제 아들에게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제가 그를 도울 수 없는 걸까요? 데이비드가 제 어깨를 꼭 쥐어요. 잠깐 쉬는 게 어때? 그가 제안해요. 내가 저녁 준비할게. 저는 고맙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여요. 그가 부엌으로 가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꺼내요. 혹시 맥스에게 시도해볼 새로운 전략이 있을까 찾기 시작했어요. 제가 놓친 게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검색을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가족의 삶을 영원히 바꿀 무언가를 우연히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건 전혀 알지 못했어요. 지금 제가 아는 건 단 한 가지. 제가 우리 아들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과 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알고 있는 그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다시 되찾을 방법을 꼭 찾고 말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맥스와 그의 어려움을 생각하느라 마음이 너무 복잡했죠. 침대에서 뒤척이며 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고민했어요. 결국 잠을 포기하고 노트북을 집어들었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지도 몰라 중얼거리며 브라우저를 열었어요. 대안 교육 방법을 검색하고 결과를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 내부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이 단순한 행동이 모든 걸 바꿀 줄은 전혀 몰랐죠.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깔끔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저를 놀라게 한 건 시간이었어요. 오전 7시였는데 이 아이들이 이미 학교에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속삭이며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영상은 계속됐고 학생들의 하루가 이어졌어요. 오후 늦게까지 학교에 있다가 학원이라는 곳으로 급히 이동했어요. 거기서 더 많은 공부를 하는 거죠. 맥스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어린아이들이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고 영어 단어를 외우는 모습을 보며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 많은 압박을 견딜 수 있을까? 혼잣말로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긴 시간만이 저를 놀라게 한 건 아니었어요. 또 다른 게 눈에 들어왔어요. 학생들이 달랐어요. 그들은 집중하고 훈련된 듯 보였어요. 피곤해 보일 때조차도 계속해서 공부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맥스나 그의 반 친구들에게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목적의식이 느껴졌어요. 다른 영상을 클릭했어요. 이번엔 한국 부모들에 대한 것이었어요. 부모들이 아이들의 교육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은 과외 선생님을 고용하고 문제집을 잔뜩 사들이고 심지어 더 좋은 학교 근처로 이사까지 갔어요. 이건 너무 강렬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한편으로는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큰 압박 속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 제가 교육 심리학자로서 믿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 달라 보였어요. 우리는 항상 놀이의 중요성, 아이들을 아이답게 놔두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곤 했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흥미로웠어요. 이 학생들은 맥스에게 부족했던 뭔가를 가지고 있는 듯 했어요. 집중력, 훈련, 교육에 대한 존중. 이 시스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몇 시간 동안 더 많은 영상을 보고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기사를 읽었어요. 배울수록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들여다보는 기분이었어요. 한국 학생들이 국제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수학과 과학 경시대회에서 우승하는 이야기들을 봤어요. 하지만 어두운 면도 읽었어요. 높은 스트레스 수준, 수면 부족, 심지어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우울증까지. 창문으로 새벽 첫 빛이 스며들 때쯤 노트북을 닫았어요. 머리가 배운 모든 것으로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너무 극단적이고 강렬해 보였어요. 맥스를 그런 상황에 놓는 건 상상할 수 없었어요. 이건 너무 과해. 피곤한 눈을 비비며 혼잣말로 말했어요. 하지만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일어설 때 마음 한구석에 계속 남아있는 생각이 있었어요. 전부를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이 시스템에서 가져올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 맥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가?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한국의 교실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교육에 대한 내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 맥스가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를 들으며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지금의 접근 방식은 효과가 없다는 게 분명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익숙한 것을 넘어 새로운 시각으로 생각해 볼 때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좋은 아침, 맥스. 잠을 못 잔 티를 숨기며 활기차게 불러봤어요. 머리가 헝클어진 채 반쯤 감긴 눈으로 부엌에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아들을 보며 영상 속 깔끔하고 집중한 학생들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차이는 너무나 컸어요. 하지만 맥스가 잠긴 목소리로 엄마, 좋은 아침이라고 중얼거리며 저를 가볍게 안아주자 사랑과 보호 본능이 솟구쳤어요. 어떤 변화를 시도하더라도, 어떤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하더라도 그건 맥스를 도우려는 것이지 그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생각을 하며 맥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마음속에 여러 계획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앞길이 멀고 험난할지도 모르지만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저는 맥스가 에너지를 좀 발산할 수 있도록 태권도를 배우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태권도 수업에 등록을 시켰죠. 이웃인 세라가 자기 아들도 태권도를 시작했다고 말했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린 태권도를 할 거야.
라고 말하며 자신 있는 척했죠. 처음엔 태권도가 괜찮아 보였어요. 맥스는 지쳐서 돌아오긴 했지만 새로운 동작을 자랑하며 들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자 걱정스러운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맥스가 집에서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태권도 선생님은 엄청 엄격하고 거의 무섭기까지 했어요. 그분은 규율을 강조했지만 그게 벌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 잊을 수 없는 그날이 찾아왔어요. 태권도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맥스와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리며 차를 몰고 갔어요. 도착했을 때 맥스는 울고 있었고 화난 부모님들과 분노한 선생님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죠. 사건은 이랬어요. 맥스가 어려운 동작을 하다가 좌절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아이를 실수로 때린 거예요. 선생님은 침착하게 대처하기는커녕 맥스를 모두 앞에서 소리질러 혼냈어요. 가망이 없다면서 맥스는 무술을 할 만한 규율이 부족하다고 말했어요. 울고 있는 아들을 안으면서 저는 너무 화가 나고 무력감을 느꼈어요. 이건 맥스에게 도움이 되려고 한 건데 오히려 그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린 거죠. 그 순간 큰 변화를 줘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을 또 만났어요. 그녀는 아들의 태권도 수업이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하기 바빴어요. 이건 단순히 싸움이 아니에요. 라고 그녀는 말했어요. 김사범님은 아이들에게 존경, 자기 통제,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분은 아이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저는 해결책이 간절했기에 태권도 수업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도장에 들어가자마자 차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태권도 학교는 항상 긴장감과 경쟁심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차분하고 집중되어 있었어요. 다양한 나이의 아이들이 함께 움직이며 집중했지만 스트레스 받는 기색은 없었어요. 김사범님은 정말 대단했어요. 50대의 친절한 얼굴을 가진 한국 남자였어요. 그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수업을 이끌었어요. 심지어 문제아들까지도 잘 다루는 그의 모습에 놀랐어요. 제가 정말 감동한 순간은 어린 소년이 동작을 잘못했을 때였어요. 저는 소리를 지를까봐 긴장했지만 김사범님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소년에게 다가갔어요. 기억해요. 그분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권도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마음과 몸을 단련하는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제 눈에 눈물이 고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맥스에게 필요한 거였어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이었어요. 그날 바로 맥스를 태권도에 등록시켰어요.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맥스는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김사범님은 절대 인내심을 잃지 않았어요. 그는 맥스와 가까이서 일하며 발차기와 펀치뿐만 아니라 존경, 자기 통제, 그리고 내면의 힘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맥스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집에서도 수업 때처럼 우리에게 인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키지 않아도 집안일을 도왔어요. 선생님들은 맥스가 학교에서도 더 잘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몇 달 후 가장 큰 순간이 찾아왔어요. 수업을 보러 갔을 때 맥스가 어린아이들 그룹을 이끌며 동작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저희 활발한 아이가 차분하고 자신감 있으며 인내심 있게 변해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좌절하자 맥스는 그를 돕기 위해 무릎을 꿇었어요. 마치 김사범님이 그에게 했던 것처럼요. 태권도장에서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제 아들이 성장하고 있었고 저는 그런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이 모든 것이 한국 문화를 우연히 접하게 된 덕분이었어요. 나는 어제 태권도 학원에서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맥스가 너무 속상해했고 나는 그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우편물을 가지러 가는 길에 이웃인 사라를 우연히 만났어요. 사라는 아들의 태권도 수업이 얼마나 좋은지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너도 토미가 얼마나 변했는지 봤으면 좋겠어. 사라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건 그냥 발차기나 주먹질을 배우는 게 아니야. 김사범님은 아이들에게 존경심과 자기 통제를 가르쳐줘. 그분은 아이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고 있어. 나는 호기심이 생겼지만 한편으로는 회의적이었어요. 결국 태권도도 그냥 또 다른 무술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사라의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어쩌면 이 김사범님은 뭔가 다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수업 참관해도 될까? 내가 사라에게 물었어요. 사라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아마 깜짝 놀랄걸? 다음 날 저녁 나는 김사범의 태권도 아카데미라는 간판이 붙은 작은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얼마나 조용한지였어요. 시끄러운 태권도 도장과 달리 이곳은 차분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집중된 평화로 가득 차 있었어요.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었고 공격적인 에너지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봤어요. 김사범님을요.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강하고 무서운 교관 대신 나는 50대의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한국 남성을 보았어요. 그는 조용한 자신감으로 방을 돌아다니며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고 있었어요. 내가 지켜보는 동안 맥스 또래의 한 어린 소년이 복잡한 동작을 시도하다가 비틀거렸어요. 나는 숨을 멈추고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어요. 하지만 김사범님은 나를 놀라게 했어요. 그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소년에게 다가갔어요. 기억하세요. 그는 가벼운 억양이 섞인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권도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마음과 몸을 조금씩 더 나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소년은 안도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다시 그 동작을 시도했고 이번에는 성공했어요. 그의 얼굴에 번진 자랑스러운 미소에 내 가슴도 따뜻해졌어요. 수업이 끝난 후 나는 김사범님께 다가가 인사를 했어요. 가까이에서 보니 그의 눈에는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나는 맥스와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는 참을성 있게 들어주었어요. 밀러 부인, 내가 이야기를 마치자 김사범님이 말했어요. 태권도는 단순한 스포츠 이상입니다. 우리는 규율을 가르치지만 동시에 존경심, 자기 통제, 그리고 내면의 평화도 가르칩니다. 이는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특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의 말은 나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어쩌면 이게 맥스에게 필요한 것이었는지도 몰라요. 단순한 신체적 규율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 전체를 말이죠. 설레는 마음과 긴장감을 안고 나는 맥스를 첫 수업에 등록시켰어요. 다음 날 나는 그를 도장에서 데리고 갔어요. 김사범님이 훈련장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맥스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김사범님은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아주었어요. 환영한다, 맥스. 그가 말했어요. 태권도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니? 맥스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김사범님이 맥스의 첫 수업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보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맥스는 새로운 동작을 익히느라 고생했고 쉽게 좌절했어요. 하지만 김사범님은 절대 인내심을 잃지 않았어요. 그는 맥스에게 단순히 동작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호흡법과 집중하는 방법도 함께 가르쳐 주었어요. 수업이 끝날 때쯤 맥스는 땀으로 흠뻑 젖고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빛이 반짝였어요. 우리가 떠나려 할 때 맥스가 나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나 내일 또 올 수 있어? 눈물이 핑 돌았어요. 물론이지 아가, 내가 말했어요. 내가 원한다면. 그 후 몇 주 동안 나는 맥스에게서 작은 변화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는 태권도에서 배운 대로 우리에게 존경의 인사를 했어요. 부탁하지 않아도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했고 선생님들도 그의 학교에서의 행동이 개선되었다고 전화를 주셨어요. 하지만 맥스가 얼마나 변했는지 진정으로 깨닫게 된 순간은 약 3개월 후에 찾아왔어요. 도장에서 학부모 참관일이었어요. 나는 다른 부모들과 함께 앉아 수업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김사범님이 맥스를 앞으로 불렀어요. 이제 맥스가 어린 학생들을 이끌고 준비 운동을 할 것입니다. 그가 발표했어요. 나는 맥스가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하며 숨을 죽였어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맥스는 침착하고 집중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어린아이들을 이끌며 차분하고 격려하는 목소리로 준비 운동을 진행했어요. 어린아이 중 한 명이 스트레칭 동작에 어려움을 겪자 맥스는 그 아이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괜찮아. 나는 그가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김사범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해. 완벽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최선을 다해봐.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 모습을 지켜봤어. 몇 달 전만 해도 문제아라고 낙인 찍혔던 내 아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격려하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나는 맥스를 꼭 안아주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속삭였어요. 맥스는 나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고마워, 엄마. 나 태권도가 너무 좋아. 태권도를 하면 몸만 강해지는 게 아니라 여기, 그는 자신의 머리와 가슴을 가리키며 여기도 강해지는 것 같아. 우리가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나는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을 느꼈어요. 앞으로도 도전은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그 도전에 맞설 새로운 도구를 갖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맥스는 자신감을 찾았고 목적을 발견했어요. 그날 밤 내가 맥스를 재우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때때로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는 것을요. 우리는 단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다른 문화로부터 배우는데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해요. 김사범님과 태권도는 맥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에게 존경, 규율,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는 힘에 대해 소중한 교훈을 주었어요. 샵샵샵 변화된 마을. 우리 작은 마을이 얼마나 빨리 변했는지 믿기 어려웠어요. 모든 것은 맥스에서 시작되었지만 곧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태권도와 김 사범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저는 동네 빵집에 있었는데 학교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던 아들을 둔 슈미트 부인이 제빵사에게 아들이 갑자기 얼마나 달라졌는지 흥분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마치 마법 같아요.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어요. 그가 김사범님과 함께 태권도를 시작한 이후로 행동이 너무나 좋아졌어요. 어제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설거지까지 도와줬다니까요. 저는 몇 주 전 맥스가 훈련을 시작하고 나서 같은 일을 했던 것이 떠올라서 혼자 미소 지었어요. 물론 그건 마법이 아니었지만 때로는 정말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날이 갈수록 저는 마을을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흰색 태권도 도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점점 더 자주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길에서 어른들을 만나면 공손하게 인사를 했는데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작은 변화였지만 우리 공동체의 젊은이들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조깅을 하다가 오래된 놀이터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꽤 조용했는데 그날은 활동이 활발했어요. 맥스가 이끄는 아이들 무리가 태권도 품새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완벽하게 동작을 맞추며 진지하고 집중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모여서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며 자부심이 가슴속에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아이들은 마을에서 문제아로 유명했었어요. 이제는 어린 아이들의 롤모델이 되었어요. 다시 달리기를 시작하며 오래된 가라데 학교를 지나갔어요. 창문은 어두웠고 창문에 임대 표시가 걸려 있었어요. 그 선생님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게 더 나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 마을은 김사범님의 부드러운 지도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미처 깨닫지 못했었죠. 몇 주 후 저는 학교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곳에 김사범님이 초청되셨어요. 체육관은 학생들, 교사들, 학부모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항상 요즘 애들은 하며 불평하던 밀러 아저씨도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참석해 있었어요. 김사범님은 앞에 서서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는 태권도의 원칙들, 즉 예의, 성실, 인내, 자제력, 그리고 불굴의 정신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단순히 발차기와 주먹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원칙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태권도는 단순히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강한 독일어 억양으로 또렷하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최고 모습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마주할 때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친구가 불친절할 때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면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사람들과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그저 빈말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아이들, 이웃들, 그리고 공동체에서 일어난 변화를 직접 보았으니까요. 집회가 끝난 후 저는 2명의 교사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 반에서 일어난 변화가 믿기지 않아. 한 교사가 말했어요. 점심시간 이후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기억나? 이제는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서 돌아오면 차분해지고 학습할 준비가 되어 있어. 마치 밤과 낮이 다른 것 같아. 다른 교사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더 친절해졌는지 봤어? 어제는 리사가 얀의 독서를 도와주는 걸 봤어. 예전에는 얀을 비웃었을 텐데 말이야. 몇 주가 몇 달이 되면서 우리 마을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지역 경찰관은 몇 달 동안 청소년들의 기물 파손 사건이 한 건도 없었다고 말해줬어요. 도서관 사서도 더 많은 아이들이 책을 빌리러 온다고 보고했어요. 김사범님이 지속적인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한 덕분이었죠. 심지어 연례마을 축제도 다르게 느껴졌어요. 평소에는 설탕에 흥분한 아이들이 난리를 피우는 혼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질서와 존중의 느낌이 있었어요.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김사범님과 그의 고급 수련생들, 그리고 맥스가 이끄는 태권도 시범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들이 복잡한 동작을 수행하고 맨손으로 격파하는 모습을 경이롭게 지켜봤어요. 하지만 저를 정말 놀라게 한 것은 시범이 끝난 후 일어난 일이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태권도 수련생들이 축제장을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쓰레기를 줍고 의자를 쌓고
어린 아이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들은 강함이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외면화한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저는 처음으로 한국 교육에 관한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던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단 몇 분의 영상만으로 판단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 시스템이 우리와 다르긴 했지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치 있는 교훈들이 있었어요. 김사범님은 우리 독일 마을을 한국 마을로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자신의 문화에서 가장 좋은 점들, 즉 존중, 규율, 지속적인 자기 개발의 중요성을 가져와서 우리의 아이들에게서 최고의 모습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날 저녁, 맥스가 저녁 식사 시간에 시범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저는 감사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김사범님에 대한 감사함, 그가 우리와 공유해준 풍부한 문화적 유산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우리 가족과 우리 마을 전체를 이끌어준 이 예기치 않은 여정에 대한 감사함이었어요. 저는 맥스를 돕기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경험과 관점의 세계에 마음을 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마을은 단지 겉모습만 변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모두 존중, 규율, 그리고 문화적 교류의 힘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저는 저녁 식탁을 치우면서 혼자 미소를 지었어요. 양육과 공동체 구축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자신감과 낙관적인 마음으로 그 도전에 맞설 수 있게 되었어요. 미래가 어떠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국 문화와의 예기치 않은 만남에서 배운 교훈들은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고 풍요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 6장 배운 교훈. 맥스가 태권도를 시작한 지 1년 후 저는 우리 집 정원에 앉아 우리 가족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맥스는 이제 거의 10대가 되었고 그 전에 문제를 겪던 아이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는 자신감 있고 예의를 갖추며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가진 것처럼 보였어요. 매일매일 그를 보며 놀라움을 느꼈어요. 저는 맥스가 뒷마당에서 태권도 품새를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의 동작은 부드럽고 절제되어 있었으며 예전에 그 거칠고 집중하지 못했던 에너지와는 전혀 달랐어요. 처음 한국 문화를 접했을 때를 떠올리며 저 자신에게 조금 웃음이 나왔어요. 단지 온라인에서 본 몇 개의 영상만으로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었죠.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어요. 맥스가 태권도를 통해 배운 것들, 즉 존중, 규율, 항상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마음가짐은 단지 한국적인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건 어디서 왔든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생각들이었어요. 진정한 교훈은 한국 문화가 우리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와 다른 방식을 항상 열려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김사범님은 우리 마을 아이들을 한국 학생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대신 자신의 문화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사용해 각 아이들의 최선을 이끌어내셨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건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이 경험은 단지 맥스와 우리 마을을 변화시킨 것뿐만 아니라 저 역시 엄마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변화시켰어요. 저는 김사범님에게서 배운 몇 가지를 제 대학 수업에서도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존중에 더 집중하고 학생들이 스스로를 발전시키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어요. 학생들은 이를 매우 좋아했고 제 수업은 더 재미있고 생산적인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해가 지면서 정원이 따뜻하고 황금빛으로 물들 때 저는 맥스를 저녁 먹으러 부르며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는 공손히 인사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매일 이렇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전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녁 식사 중에 맥스는 다가오는 태권도 대회에 대해 흥분된 마음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는 또한 김사범님을 도와 어린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칠 계획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김사범님께 감사했고 우리 가족이 겪은 예상치 못한 여정에 감사했어요. 저는 아들을 돕고자 하면서 스스로도 전혀 새로운 세계의 경험과 아이디어에 마음을 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식탁을 치우면서 혼자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 부모로서의 도전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그에 대해 더 자신감 있고 희망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저녁 식사 후 맥스는 별말 없이 저를 도와 설거지를 했어요. 이 또한 제가 매우 좋아하게 된 변화 중 하나였어요. 함께 일을 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맥스, 태권도에서 가장 좋은 게 뭐라고 생각하니?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몸이 강해지는 것도 좋지만 마음도 강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생겨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의 말에 저는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예전에 힘들어하던 그 아이와 제가 부모로서 무력감을 느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는 강하고 능숙한 느낌을 말하고 있었어요. 정말 멋지구나, 맥스. 제가 말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느낄 수 있어. 알지? 너도 나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줬단다. 그는 놀란 듯이 물었어요. 정말요? 제가 엄마한테 뭘 가르쳤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때로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온다는 걸 가르쳐 줬지.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는 데에는 절대 늦지 않았다는 것도. 맥스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도 제 태권도 수업에 같이 다니셔야겠어요. 우리는 함께 웃었지만 저도 그 생각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 정말로 시도해볼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밤 저는 논문을 채점하면서 김 사범님의 말을 몇 가지 사용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완벽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발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학생의 에세이에 그렇게 썼어요. 이런 교훈들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기분 좋았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맥스를 확인했어요. 그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의 태권도 도복은 의자에 깔끔하게 접혀 있었어요. 그 옆에는 도서관에서 빌린 한국에 관한 책이 놓여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니 우리 가족 모두가 이 새로운 삶의 일부분을 얼마나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저도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미래에 대해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맥스는 곧 10대가 될 것이고 그와 함께 여러 가지 굴곡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우리에겐 이제 예전엔 없던 도구들이 있었고 문제를 바라보고 맞설 새로운 방식이 생겼어요. 또한 우리 마을에 대해서도 생각했어요. 단 1년 만에 마을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요. 예전에는 문제를 일으키던 아이들이 이제는 지역 사회를 돕고 있었어요. 학교 회의에서 자주 싸우던 부모들도 이제는 태권도 대회를 함께 조직하며 협력하고 있었어요. 마치 김 사범님의 가르침이 물결처럼 퍼져나가 우리의 삶을 모두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잠에 들기 전 저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평온함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어떤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오든 우리는 이제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 준 이 예상치 못한 여정에 대해 감사했어요.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세계를 새롭게 이해하게 된 것에 대해 말이죠.